자, 이론 규범 윤리에서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윤리학이 바로 덕윤리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론 규범 윤리를 구분할 때에는 이 덕윤리를 행위자 중심 윤리라고 얘기한다라고 했었습니다. 행위자를 중시하는 윤리이다.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하는가, 그래서 그 행위의 동기와 결과가 어떠한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주체인 행위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행위자가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덕윤리에서의 핵심적인 어떤 쟁점입니다. 덕윤리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가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윤리와 사상 시간 때 배웠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이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덕을 함양할 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궁극 목적인데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궁극 목적으로서의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덕을 함양해야 된다. 그래서 이 덕을 함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덕을 또 두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는 지적인 덕이고 또 하나는 품성적인 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인 덕 같은 경우에는 나보다 좀 뛰어난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품성적 덕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한테 배운다, 책을 읽고 내가 안다고만 해서 바로 함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실천으로 옮겨서 습관화해야지만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덕윤리에 있어서 도덕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유덕한 행위자가 하는 행동이 바로 도덕적인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덕한 행위자, 특히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유덕한 행위자가 하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정말 이제 나치 장교에게 쫓기고 있는 유대인이 집에 와서 자신을 숨겨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칸트주의자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숨겨주었다고 했을 때, 이제 이 유대인을 숨겨주고 이제 집에서 잠깐 이렇게 데리고 있는 와중에 다시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나치 장교가 찾아와서 유대인을 보지 못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보지 못했냐라고 할 때, 칸트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일종의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공리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거짓말을 할지, 거짓말을 하지 않을지, 내가 거짓말을 했을 때의 결과와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비교해보고, 그러한 어떤 평가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못 봤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은 그 유대인은 살게 됩니다. 대신에 그 장교는 이제 상부에 가서 이제 많은 어떤 질책을 받겠죠.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질책 받는 게 나을 거야. 이러한 판단을 가지고 공리주의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특별한 사고라든지 처리 과정 없이 유덕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유덕한 사람이라면 이때 위험에 처한 유대인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덕윤리는 유덕한 사람이 그 상황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 행동이 바로 도덕적인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덕윤리는 몇 가지를 강조하게 되는데 그것 중에 제일 첫 번째, 어, 덕을 함양하기 위한 습관화를 강조합니다. 아까 앞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덕을 함양하기 위해서 습관화가 필요하다. 두 번째, 무엇이 덕인지 아닌지는 그냥 개인이 혼자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그가 살아왔던 어떤 역사와 전통,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서, 역사와 전통을 고려해서 행동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
너무 원칙적으로 생각하고 너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감정에 따른 도덕적인 판단도 중시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특정한 상황 속에서 유독한 사람의 행동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구체적인 맥락에서의 도덕적 판단의 가변성을 중시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맥락에서 도덕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 결국은 우리가 의존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인가 아닌가를 두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